네, 이번 시간 계속해서요. 우리 이진수 표현에 있어서 자, 부동소수점 표현입니다. 바로 실수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부동소수점 표현은 이진수 실수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자, 이거였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요. 실수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부호 부분, 그리고 지수부, 그리고 가수부라는 것으로 구분하여 표현을 한다. 요거 부분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 IE754 표준 단정밀도 부동소수점 이거는 이제 얘 표준안을 만든 기구에서 이런 명칭을 붙여준 거죠. 예, 여러 가지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형태가 이 표준 단정밀도 표현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어디서나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표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 바로 32개 비트에 대한 것을 이용을 해서 실수값 표현을 하자 이거였거든요. 이때 이제 보세요. 부호와 지수부와 가수부로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32개 비트를 어떻게 나눠서 쓰느냐 하면 부호 부분을 1개 비트로 표현을 하겠다. 우리 이거는 이제 고정 소수점 표현에 있어서도 왼쪽 맨 앞에를 음수 표현해서 1로 쓰겠다. 양수는 0으로 하겠다.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지수부가 바로 8개 비트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8개 비트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총 32개 비트에 해당하는 거니까 남는 22개 비트에 대한 것이 가수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셨을 때 뭐 그렇게 되는구나까지는 알겠는데 느낌이 부호라는 건 알겠고 여기도 이제 양수는 0이고 음수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음수는 1로 표현한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아시겠고 근데 지수부라든지 그 다음에 가수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상 그닥 느낌이 오지 않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바로 수치적 예시를 통해서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어떤 숫자 해볼까요? 자, 12.25라는 10진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IE754 단정밀도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입니다. 예, 이것으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얘를 부동소수점의 형태로 한번 해보자. 자, 이때 뭘 쓰겠다? 32비트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준입니다. 자, 요걸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단계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뭘 하느냐? 순서적으로 적용하세요. 10진수가 있으면 얘는 분명히 이진수 실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0진수를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이진수로 변환을 하자라는 거죠. 이진수로 변환하자. 이게 제일 먼저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문제상에서 다행히도 10진수가 아니고 이진수로 그냥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빠지는 거죠. 내가 변환할 게 없는 거예요. 이진수로 아예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10진수로 주어지는 경우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진수로 변환하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 이론에서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기 부분에서 이제 배우셨던 그대로. 자, 이때 소수점이 있는 경우라면 소수 이전 자리하고 소수 이후, 그쵸? 자리의 변환법이 다르죠.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수 자리에 해당하는 게 12예요. 여기서. 그러면 12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뭐 12를 이진수로 표현한다면 계속적으로 2로 나누는 그래서 나머지를 역순으로 취하는 이런 방법을 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숫자는 우리 값에 대한 것을 그대로 좀 빠르게 적용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적용이 어떻게 값이 나와요? 4개 비트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얘는 1, 1, 0, 0. 뭐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12를 2로 반복해서 나누시는 똑같죠.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죠? 나머지를 취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러면 역순으로 취하면
1100 요 얘기죠. 자, 그 다음 0.25, 0.25 소수점 자리에 해당하는 거는 변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곱해야죠. 그러면 0.25인데 2를 곱하죠. 그러면 처음에 계산된 값은 0.5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0이 취해지는 값이죠. 0을 취하고 나면 또 0.5예요. 남는 게. 거기에 또 2를 곱합니다. 그죠? 그럼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1을 취하는 거죠. 정수값 취하니까. 그러면 차례대로 취한 순서대로 0과 1, 0, 1. 그러면 소수 이하 자리는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0,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걸 한 거예요. 10진수로 제시가 됐다면 일단은 이진수로 먼저 변환을 해라. 자, 이진수 변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순서만 따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번째는 정규화. 자, 그 얘기는요. 우리 지금 특징에 대한 거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요 문장에 보시면 정규화 과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규화를 한다. 정규화를 한다. 정규화를 한다는 게 뭔지를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정규화한다. 정규화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진값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 1점 보세요. 1점 소수점 위치를 보세요. 얼마 형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면 사실상 소수점 자리 자체를 이동을 한 거거든요. 예. 이동을 해서 요 모양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2에 몇 승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지수승에 해당하는 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는 10진수가 익숙하니까요. 그죠? 그럼 10진수에 해당하는 표현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예시로 일단은 먼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숫자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10진수에서 먼저 만약에 뭐 567.24라는 10진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소수점에 해당하는 위치를 옮겨서 이 소수점을 옮겨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하나, 둘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소수점을.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변형을 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6724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숫자 자체가 567.24였고요. 이게 값의 변동은 없으면서 소수점만 위치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랑 이게 같은 숫자가 절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뭘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10에 자 소수점 위치가 원래가 이 자리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원래 위치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자리죠. 이 자리. 7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하나, 둘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의 지수승으로 표현하면 하나, 둘, 10의 2승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562개 5.6724 곱하기 10의 2승, 즉 100이죠. 하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얘가 567.24하고 같은 숫자예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소수점 위치를 맞춰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우리 산수적으로 그냥 10진수를 대상으로 표현했을 때. 자, 이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하겠다.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더 얘가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소수점이 0, 0. 만약에 5, 6,
7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5.67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소수점 자리가 또 어떻게 이동을 했어요? 원래 여기에 있던 것이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 5.67에서 곱하기인데 이게 원래 위치로 소수점이 간다는 거는 이 상황에서 따지면 사실 요 위치로 가는 게 여기 위치로 점이 가면 0.567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되어지는 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10에 얘는 곱하기 10에 사실상 마이너스 1승.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딱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뭘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아, 여기서 유효 소수점 이전 자리에 숫자를 하나만 남겨놓는, 유효 숫자를 하나만 남겨놓는 형태로 조정을 한 건데 원래 값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소수점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이면 곱해지는 값의 지수가 양수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해서 유효 자리가 첫 번째 자리가 이렇게 5점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면 이 숫자 형태에서 사실 원래 숫자의 형태가 되도록 하려면 지수가 음수에 해당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가 5.67에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1승에 해당하는 거는 익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10의 1승 분의 1이에요. 10의 1승분의 1이라는 거는 10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면은 우리 소수점의 형태로 따지면 0.1이라는 뜻이에요. 0.1. 그러니까 5.67 곱하기 0.1을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원래 숫자인 0.567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형태.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서 지수값은 양수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음수에 해당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그 설명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두 가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그러면 이진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정규화를 한다는 게 유효 숫자 위치를 딱 첫 번째 여기로 맞추고 나머지는 소수점 뒤로 다 모는 거예요. 소수점 위치를 이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숫자, 그렇다고 원래 숫자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소수점 위치가 이동한 것만큼 곱하기 2의 지수승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원래 숫자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정규화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 기억하셔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진수 형태로 만든 숫자가 지금 현재 1100.01이잖아요. 근데 이걸 정규화를 해야 되죠. 그럼 보셔요. 소수점의 위치를 얼만큼 이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 둘, 셋. 자, 여기로 오면 이만큼 오면 소수점이 이쪽으로 온다면 1점 땡땡땡땡의 형태, 그러니까 1점 얼마냐면 형태, 이걸로 바꾸는 게 정규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3개만큼. 그러면 이게 원래 숫자 값 자체 1100.011, 1100. 이 부분, 이 값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대로 유지되려면 당연히 곱하기 2에 자 소수점 얼만큼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요 방향으로 갔으니까 원래 위치로 오려면 커져야죠. 값이 작아졌잖아요. 소수점 위치상으로. 그죠? 커져야 되니까 당연히 지수가 양수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몇 개? 요거 그대로 하나, 둘, 셋. 3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3승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정규화예요. 자, 두 번째 해당하는 정규화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 하느냐? 세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그 뒷부분에 계속 이어서 127을 지수 부분에 더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설명에서. 그러면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보세요. 지수는 바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지수부. 그러면 가수부라고 있었잖아요. 가수부라는 부분이 있죠. 가수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자, 여기서 소수점이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요게 값 자체가 지금 보시면, 자, 다시 적어 보시면, 요거예요. 1.10001 그리고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지수부면 소수점 기준으로 해서 요 뒷부분 있죠. 소수점 기준으로 소수점 뒤에 숫자 있죠. 얘가 뭐냐 하면 바로 가수부에 해당하는, 가수부에 기록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값들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숫자 값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127이라는 바이어스 값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27에 어떻거나 계산법은 127 바이어스 127에다가 더하기 뭘 하느냐? 바로 이 지수값. 지수에 해당하는 거를 더해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3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대로 127 더하기 3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예요? 130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죠? 130. 그럼 지수에 해당하는 거는 130을 지수부의 값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트 자리에 표현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세 번째로 표현한 이 바이어스 지수를 더한 130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10진수로 130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비트 자리에다가 이진값, 그러니까 0과 1로 구성된 이진값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 130에 대한 이진값 구분해야죠. 자, 그런데 자, 지수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수부는 아까 앞에서도 8개 비트의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8개 비트에 130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8개 비트에. 그러면 얘를 8개 비트에 이진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현을 하자 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 우리 2의 0승부터 2의 10승까지는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숙지를 하자 말씀드렸죠. 130이 되려면 우리 2의 지수승으로 따졌을 때 2의 7승에 가장 근접한 거 2의 7승이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이제는 이제 자꾸 익히시려고 해야 돼요. 이거를요, 물론 130이라는 10진수로 2진수로 변환하겠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130 나누기 2 해서 그쵸? 그 다음에 목 쓰고 나머지 쓰고 또 나누고 뭐 이거 하셔도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할 시기는 이제 조금 벗어나셔야 돼요. 웬만한 수치들에 대한 거는 좀 빠르게. 그죠? 적어도 2의 10승 범위 안에서는. 그러면은 130 그러면은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저히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근데 130에 가장 근접한 부분이 2의 7승일 때가 얼마예요? 2의 6승이 64, 2의 7승이 128이거든요. 130에 가장 근접하죠. 그러면 2의 7승 자리 무슨 얘기예요? 8개 비트잖아요. 8개 비트면 자, 우리가 끝에서부터 올라오면 맨 끝에가 2의 0승 자리부터 매기죠. 우리 가중값, 자리값 자체를. 그러면 그 위에가 2의 1승, 자, 2의 2승, 자, 이 지수승만 쓸게요.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까지 가면 요게 8개 자리예요. 맞죠? 8개 자리.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려요? 그러면 2의 7승에 해당하는 자리가 있으면 12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2가 더 돼야 130이 되니까 2에 해당하는 값이면 얼마예요? 2의 1승에 해당하는 게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 2개 더하면 10진수 130이 돼요. 그 얘긴즉슨 이진수 값 구성에 있어서 여기를 1로 만들고 맞죠? 그 다음에 2의 1승 자리도 1로 만들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나머지는 값이 있으면 안 되죠. 0이어야 되죠. 그렇죠? 다 막 더해져서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0이에요. 0. 나머지는 다 0. 0.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인 자리는 계산 하나만 하면 0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하면 1 곱하기 2의 1승. 그죠? 이거대로 하면 이거 2의 1승인데 1 곱하기 우리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 생각해 보시면 1 곱하기 2의 1승.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 자리에 와서 얘가 1 곱하기 2의 7승인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0. 뭐 그냥 0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더해지면 10진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하면 이게 128에다가 2가 더해지는 거니까 130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막 나누는 이 방법을 반복하지 마시고 최소 뭐 더 많으면 더 좋고요. 최소한 2의 0승부터 2의 10승까지는 바로바로 숫자가 나오도록 하시면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쵸? 이제 빠르게 표현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아시겠죠? 예. 자, 뭐 부가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빠르게 이렇게 변환하는 것도 자꾸 적용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130이라는 10진수가 8개 비트 2진수로 표현되어지는 형태가 되면 지금 여기에 이제 나왔잖아요. 1, 0, 0, 0, 0, 0, 1, 0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뭐만 해주시면 되느냐 하면요. 32개 비트에다가 이 값을 표현만 해주면 끝나요. 표현하면 끝. 이제 이게 끝이에요. 자, 부호가 1개 비트. 부호가 1개 비트에 해당하는데 부호는 사실상 특별하게 10진수에서 제시가 안 돼 있으면 양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양수, 음수는 반드시 마이너스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12.25에 해당하는 거 양수니까요. 0, 부호 자리는 0, 그죠? 그 다음에 뭐 음수였다면 1이 되겠죠. 1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자, 그러면 32개 비트에 맞춰서 얘가 이제 쭉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부호 자리에 양수니까 0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개 비트가 지수부입니다. 방금 전 3번에서 지수에 해당하는 이진값, 130에 대한 이진값 계산했죠? 요게 이제 요렇게 8자리가 나왔거든요. 이게 여기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지수부에. 예, 그래서 1, 0, 0, 0, 0, 0, 1, 0. 요렇게 8개. 이게 지수부. 자, 이게 부호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 요게 8개가 지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 나머지 아까 2번에서 소수점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숫자, 실질적인 숫자 값에 대한 얘네들 이게 가수부에 표현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지금 가수부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1, 0, 0, 0, 1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가수부 부분에 1, 0, 0, 0, 1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가수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얘가 1개 비트, 얘가 8개 비트고 가수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23개 비트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값에 해당하는 걸 여기에 채워 넣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그렇죠.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에서부터 채우고 남는 거는 우리 왜 10진수에서도 소수점 이하에 만약에 소수점 이하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0.25예요. 근데 이제 0.25 뒤에 숫자를 더 붙여라. 값의 변화 없이 이렇게 간다면 그냥 0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0.25, 00000. 0을 아무리 붙여도 똑같이 0.25예요. 그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자리 비트 값만큼, 개수만큼 0에 해당하는 걸로 쭉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는 거는. 자, 요겁니다. 요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32개 비트로 표현되는 I754 표준 단종 밀도 부동소수점 표현법에 대한 이진 실수 표현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어때요?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한 번 듣고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해보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느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 돼요. 내용에 해당하는 특징.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두 가지 형태로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지금 예시 우리가 금방 해본 것처럼 주어지면서 이거를 32개 비트에 표현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자체 예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특징 자체가 문장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소수점에 대한 표현 맞는 거 뭐냐? 뭐가 틀렸냐? 이거를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표현 같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방법적인 거 아셨으니까 그대로 연결하시기 이제 조금 쉬우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진수 실수 데이터에 대한 표현에 사용되는 게 부동소수점 표현이다. 그죠? 고정소수점은 정수 데이터에 쓰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비트 자리에 맞춰서 정규화를 시켜서 표현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좋냐라고 했을 때 아주 큰 숫자나 작은 수, 아주 작은 수 혹은 아주 큰 수에 대한 표현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뒷부분에도 뭐 또 한 번 더 나오지만 정밀도를 좀 높여서 아주 작은 수나 아주 큰 수에 대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런 표현에 있어서 사용을 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로 구분을 한다. 지금도 이제 보셨죠? 그러면서 이 지수에 해당하는 거에 의해서 소수점이 어느 자리로 이동을 했다라는 게 보였잖아요. 그죠? 예, 소수점을 이동을 하잖아요. 정규화 과정에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지수부에 이제 기록된 값을 보면 아, 얼만큼 소수점이 이동이 됐던 거구나. 원래 위치가 어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수에 대한 거에 의해서 소수점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구분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점 자체가 구성 요소로서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소수점 표현은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의 형태로 구분해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부호, 지수부, 가수부, 그리고 소수점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소수점 자체는 여기에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지수값에 의해서 소수점 위치가 어디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방식의 32개 비트를 쓰는 거에서 1개, 지수부 8개, 나머지 23개는 가수부 표현에 쓴다는 거. 익히 이제 연결되셨죠? 그 다음에 소수점 바로 뒤에 유효 숫자. 아까 이제 가수부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1점, 얼마.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수점 뒤에 실질적인 값 자체, 숫자 값이 오도록 해서 정규화를 하는, 정규화 했었죠. 그죠? 1점 얼마에서 2의 몇 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수부, 가수부에 해당하는 걸 분리를 한다, 구분을 한다. 그 얘기예요. 어때요? 연결되시죠? 예제를 이제 보시고 나면 이제 충분히 좀 연결이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얘는 자, 아까 지수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요. 제가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먼저 해드렸는데 지수에 127을 더한다. 127을 더한다. 이때 이제 이거를 일종의 표현되어진 것에 뭐 일종의 규정일 수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127이라는 값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자, 보세요.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게 8개 비트잖아요. 8개 비트. 그죠? 그러면 8개 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함에 있어서 최대 얼마까지 표현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절반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음수와 양수, 즉 말해서 얘는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지수의 부호죠. 지수 부호. 이 값을 원래대로 하면 지수부에 해당하는 게 아까 여기 예제에서 할 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지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제 여기에 127에 해당하는 값을
더하는 것으로 가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들은 다 양수 형태로.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3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127 더하기 마이너스 3이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계산상으로 124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지수값은 음수지만 바이어스하고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은 양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의 부호를 모두 다 양수 형태로 가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127이라는 바이어스 값을 표준값으로 해서 더하기 해서 지수 표현을 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앞에서도 한 번 더 나왔는데 작은 수 혹은 큰 수 표현. 그래서 수의 표현 정밀도를 높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숫자들에 대해서 서로 크기 비교하기도 딱 정교화가 되어 있으니까 크기 비교한 부분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되셨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형태로 다 나온다는 거 예시에서 풀어본 숫자 형태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특징을 액면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기술을 해놓고요. 맞냐 틀렸냐를 골라라. 예,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진수에 대한 표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두 가지 실수 표현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 자료에 대한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참고해서 같이 좀 봐두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다기보다 그냥 여기에 있는 그대로 얘는 무엇의 최소 단위로 쓰느냐. 그 다음에 뭐 비트 단위로 따지면 이게 몇 개 비트 혹은 몇 개 바이트가 모인 개념의 단위냐. 뭐 이거 그대로 해요. 왜냐면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이 문장 중에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 첫 번째 비트라는 거는 뭐 많이 보셨잖아요. 0 또는 1 하나를 기록할 수 있는 최소의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 이런 것들 어떤 것의 최소 단위냐 이런 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겠죠. 그죠?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다. 그 다음에 니블이라고 해서 니블은 4개 비트를 모았을 때 니블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8개 비트를 모은 바이트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요거는 8개 비트가 모인 바이트고 얘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다. 이런 거. 최소 단위, 뭐의 최소 단위? 이게 좀 중점이 됩니다. 물론 비트,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워드라고 했을 때는 얘는 컴퓨터 명령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명령어 표현의 기본 단위, 명령 표현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요. 하나의 워드를 컴퓨터가 처리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하나의 명령을 처리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도 할프 워드라고 했을 때는 2바이트, 2개 바이트가 모인 거를 할프 워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4개 바이트가 모이면 풀 워드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8개 바이트가 모이는 형태면 더블 워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아무래도 뭐 가장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게 니블,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 뭐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 뭐 이런 용어로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니블, 바이트, 비트 뭐 이런 것들은 뭐 끊임없이 뭐 여기 전체적으로 다 있는 그대로 나오니까요. 예, 헷갈리지 않게끔만 잘 좀 구분하시면 돼요. 예, 이런 거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잘 구분하셔요. 자,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참고하실 내용은 사실 대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는 중점적으로 등장을 해요. 있는 그대로 단위 표현 나올 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필드라고 했을 때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 앞에서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보면 데이터베이스 특히 하실 때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전화번호, 이름, 그 다음에 주소, 뭐 여러 가지 항목들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뭐 항목, 아이템, 그죠? 그러면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항목에 해당하는 걸 구분할 때 그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필드,
연락처라는 필드, 주소라는 필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필드가 모여서 실질적인 정보가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레코드죠. 만약에 홍길동이가 전화번호는 123이고 지역은 서울에 거주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보 자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연락처, 주소, 거주지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덩어리의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가 모인 거잖아요. 필드 정보가. 그죠? 그러면서 요거는 여러분이 자기 테이프에 해당하는 보조기억 장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 내용인데요. 논리 레코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의 기본 단위, 그 다음에 물리 레코드다라고 했을 때는 입출력에 해당하는 단위로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홍길동이 정보, 김철수의 정보, 이영희의 정보 그러면 그거 한 개는 논리 레코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논리 레코드. 그러면 이제 어떠한 작업 처리를 할 때는 논리 레코드 단위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입력 혹은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개씩 보내서 받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자, 출력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대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은 3명의 자료를 3개씩 묶어요. 그러면 3개를 한 건에 보내서 출력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묶여지는 물리 레코드죠. 그러니까 물리 레코드는 결과적으로 논리 레코드를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물리 레코드라는 단위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뭐 처리 대상으로서 묶어서 처리하는 거는 안 되고요. 입출력을 빠르게 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묶을 수 있다. 그걸 물리 레코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레코드들이 수십 명의 뭐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하잖아요. 보통 예, 그거예요. 그래서 파일. 그래서 저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단위, 레코드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걸 저장하는 부분에서의 기본적인 단위는 파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파일들을 여러 개 모았다 그러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정도의 구분.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부분에서라든지 그죠? 그런 데서 필드나 레코드 뭐 물론 용어는 좀 다르게 쓰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개념에 대한 거 구분을 하셨던 그거를 조금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자료를 표현하는 거와 관련해서 우선은 10진수 자료, 그 다음에 2진수 자료에 대한 표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이제 1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10페이지 쪽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문자 자료를 표현하는. 그러면 이제 지금 부류에서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컴퓨터 내부의 자료를 표현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계보를 좀 나누면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 내부의 자료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자, 앞으로 이제 이걸 쭉 이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크게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이제 가자는 거죠. 정말 크게 나누면 숫자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부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숫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부분에서 10진수에 대한 표현, 그 다음은 2진수에 대한 표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10진수에 대한 표현을 또 컴퓨터 내부에 표현을 할 때는 팩 10진수에 대한 형태, 그 다음에 언팩 10진 형식에 대한 거,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됐죠? 그 다음에 2진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눴나요?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두 가지로, 예,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눠야죠. 크게 두 가지로 고정, 소수점. 고정 소수점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정수, 2진 정수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 다음이 지금 부동 소수점. 그쵸? 좀 전에 그 음방하셨던 요게 2진수 실수에, 얘가 정수라면 얘가 실수에 대한 표현. 이렇게 이제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 소수점에 해당하는 표현에 있어서 특히 이제 표현되었을 때 값 자체가 다르게 구분되어지는 음수에 대한 표현은 바로 부와 절대치에 해당하는 게 있었고 1의 보수에 해당하는 게 있었고 2의 보수. 이게 이제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록한 건데 1의 보수, 2의 보수라는 얘기입니다.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세 가지. 부와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되셨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연결을 아시겠죠? 이렇게. 어떻게 이어진 거구나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막 10페이지 쪽에서 하려는 내용이 이거예요. 문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표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나눠보시면 BCD 이제 세부적인 건데 이거는 어쨌거나 BCD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SCII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FCD 뭐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통 코드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유니코드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세부적인 항목인데요. 어쨌거나 뭐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 분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뉘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채워가시면 되는 내용 부분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때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10페이지 쪽으로 한번 넘어와 오셔가지고요. 이제 한번 확인을 조금 해 보실게요. 문자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합니다. 자. 문자 데이터, 문자 자료 표현을 하는 부분에서는, 코드 체계가 이거는 코드 체계 자체가 사실 이제 뭐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부터 해서 이거는 뭐를 여러분이 뭐 뭔가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예,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런 규칙에 맞춰서 문자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그대로 연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온 게 바로 BCD 코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BCD 코드. 자, 얘는 뭐 841, 가중값 자체가 8, 4, 2, 1이라고 해서. 근데 841이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죠? 어디에서 여러분이 842를 처음 접하셨냐면요. 기본이론, 진법 변환, 이진수와 16진수. 기억하시죠? 예, 굉장히 앞부분이잖아요. 이진수와 16진수에 해당하는 변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4개 비트 자리가, 이진수 4개 비트 자리가 16진수에서는 한 개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각 자리마다 841, 차례대로 841이라는 가중값이 부여돼서 변환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법 변환에서 적용을 했던, 예, 그럴 때 나왔던 841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코드 책에 나오는 부분에서 얘 계속 또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연결을 그대로 이진값으로 표현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예요. 8421을 가지고 가중값이 이렇게 있는 상태면 4개 비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걸 나누면 그죠? 4개 비트인 거잖아요. 그러면 4개 비트에 해당하는 거에서 만약에 내가 이진수 표현으로 했을 때 0, 0, 0, 1이라고 했다. 이진수로.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8421이라는 가중값 중에서 1이라고 표현된 이 위치의 가중값, 지금 현재 1인데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사실 10진수 표현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값으로 표현된다 그 얘기예요. 0에 대한 거는 표현이 안 되고 이 자리는 표현이 안 되고 우리 16진 변환에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10진수로 표현을 하면 1에 대한 가족값만 표현되는 거니까 1 이 얘기예요. 그럼 또 해볼까요? 만약에 0, 0, 1, 0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살아있네요. 가중값 2 자리만.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2예요.
만약에 0011이다. 그럼 뭐예요? 2자리하고 1자리. 둘 다 1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 더하기 1 해서 얼마? 10진수로 3이란 얘기예요. 어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 자릿수가 사실상 4개 범위 안에서일 때는 굳이 2진수로의 10진수의 변환을 할 때 혹은 거꾸로 할 때 굳이 나누기에 해당하는 이걸 적용하지 않아도 8421이라는 가중 형태만 적용하더라도 얘가 값이 쉽게 변환돼요. 근데 841을 잘 보시면 이거예요. 보세요. 얘는 2의 0승에 해당하는 게 1이에요. 2는 2의 1승에 해당하는 거죠. 그대로 가잖아요. 4는 가중값 4는 2의 2승이죠. 8은 2의 3승이잖아요. 그죠? 2의 0승, 1승, 2승, 3승 차례대로 그렇게 해서 끝에서부터 한다면 1, 2, 4, 8 앞에서부터 읽으니까 우리가 8, 4, 2, 1 연결이 되시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진수, 10진수 변환을 이거 그대로 쓰면 4개 비트 범위에서 그대로 되셨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앞에서 잠깐 그 부분도 저희가 지수부 부동소주점 할 때도 설명을 조금 해드린 것처럼 여기서 10진수 자리가 만약에 이제 이게 더 비트 수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지수승이 적용되어지는 이 값 자체 그게 더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진수 숫자 부분을 더해지지 않아야 되면 0으로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면 1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대로 연결하시면요 변환이 굉장히 빠르죠. 이진수, 10진수 아시겠죠?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8421이라는 값 자체가 그대로 가중값으로 그냥 10진 숫자 하나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숫자 하나 표현할 때 841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얘는 BCD 코드 자체가. 그러면서 얘는 이진화 10진 코드, 그러니까 이진수에 해당하는 거 10진수 표현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용어를 쓴 거고요. 자, 그리고 존비트에 대한 게 2개, 디짓 비트에 대한 게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존 비트가 2개, 디짓 비트 4개. 존 비트에 대한 거는요. 이거는 표현하는 문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분하기 위한 비트 자리예요. 지금 표현하려는 문자가 영문자야. 그 다음에 영문자 중에서도 이제 범위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표현하는, 그 문자 자체가 특수문자야. 혹은 얘는 숫자에 해당하는 것들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문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내부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그거에 따라서 존 비트 자리를 어떤 걸로 기록을 해 놓느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고 디짓 비트에 해당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표현하려는 값 자체죠. 값 자체. 예, 그걸 디짓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총 6개 비트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존 비트 2개, 디짓 비트 4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2의 6승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비트가 몇 개 있을 때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 종류가 몇 가지냐 이게 2의 지수승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개 비트니까 2의 6승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총 64가지 종류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특징 그대로 또 연결되시고요. 자, 그러면서 요거는 나머지 나오는 코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표현된 자료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 페리티 비트라는 거는 오류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 한 개를 추가하는 형태. 우리 이제 오류 검증을 위한 기본 페리티 비트 이 개념이거든요. 얘도 한 개의 페리티를 추가를 해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은 6개 비트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페리티 자리라 그래서 하나 그냥 더 넣어서 구성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거는 나머지 것들하고 다른 점이 영문 대소문자, 영문자에 대한 대소문자. 우리 대문자, 소문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구별해서 기록하는 게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소문자 A든 대문자 A든 그냥 A인 거죠. 얘는 이제 구분하는 건 안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됩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은. 자, 요런 특징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존 비트에 해당하는 게 2개라고 얘기했잖아요. 디짓 비트 4개가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 표현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셔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책을 딱 보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흠칫 놀래면서 어머나 이거 뭐니? 무슨 뭔가 그런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설마 내가 이거 외워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염려가 좀 되셨죠? 예. 염려가 좀 되셨을 텐데 뭐 사실 이게 정해져 있는 코드 값이에요. 우리가 뭐 계산을 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규칙성은 있죠, 물론. 예. 그래서 규칙성이 있어서 그거대로 사실상 좀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상에서 이거 타직렬에서 아직 이제 계리직은 나온 적은 없는데 타직렬에서 이런 코드표와 관련되는 시험 문제가 자주는 아니고요.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 안 해온 사람은 틀린 건가요인데,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뭐 110010이 이거 어떻게 언제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외웠다 한들 시험장 가서 이게 뭐 그렇게 외운 대로 이렇게 나온다 보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규칙성은 좀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조금 그래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존 비트라는 게 데이터가 어떤 유형, 어떤 종류인지를 구분할 때 존 비트 값에 뭐를 기록하는지가 결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존 비트가 만약에 1에 해당한다면 영문자의 A에서 I까지. 그래서 여기서 표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표를 좀 올려드렸거든요. 지금 A부터 시작을 해서 I까지, 여기까지 총 몇 개예요? 10개죠. 예, 빠르게 세어보셨나요? 그렇죠? 10개죠. 우리 알파벳이 몇 개인가요? 알파벳의 개수. 자, 보세요. 자, 그럼 하면서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9개. 자, 9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A에서 I까지 9개로 쪼갰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보면 J부터 R까지 9개로 쪼개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18개잖아요, 총. 근데 알파벳의 총 개수가 A부터 Z까지 총 개수가 26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18개에다가 8개만 더하면 26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류는 9개가 아니라 S부터 시작해서 Z 마지막 것까지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6개의 알파벳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0까지의 숫자, 십진수로 표현되어지는 표현되는 숫자 범위. 그쵸?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셨을 때 그 분류에서 맨 앞자리 2개 비트 값을 보세요. 이 첫 번째 분류는 11이에요. 죄다. 앞부분에 2개 비트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앞자리 2개가 1,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 1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 0이죠. 숫자 부분은 이거예요. 이게 구분돼 있죠. 이게 규칙성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1, 1일 때 A에서 I. 자, 1, 0에 해당하는 거면 JR. J에서 R. 그 다음에 0, 1에 해당하는 거면 S에서 Z. 그 다음에 0, 0에 해당하면 숫자 부분에 대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뭐 이것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외에 특수 문자나 기타 문자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런 규칙성이 막 여러 가지 막 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혼용해서 표현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뭐 0, 1을 기호는 뭐 0, 1을 쓰고 얘는 뭐 1, 0을 쓰고 막 섞여 있어요. 자, 그런 부분.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상에 등장을 했을 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물론 시험 출제자가 정말 이거 정말 내가 독특한 문제 한번 내볼까 제대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뭐 내려면 내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외운 사람은 맞출 테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충분히 또 유추가 가능한 부분에서 어디서 냈느냐? 숫자 영역 표현에서 사실 기출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 6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현했을 때 물론 이제 요거는 BCD고 FCD 쪽에서 뒷부분. 근데 그러면 요 똑같이 BCD에서 뭐 6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면 그거를 BCD 코드로 표현하면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규칙은 숫자에 대한 표현의 존 비트 자리는 0, 0이다. 일단 이거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부분까지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전체를 뭐 지금 보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ASCII라든지 앱시딕이라든지 얘네들도 막 쭉 있잖아요. 그죠? 뭐를 표현하면 제가 이제 그건 다 기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거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에는 뭐 가끔 나오기는 했었지만 뭐 굉장히 빈도가 높거나 이게 아니라서 좀 학습을 이걸 일일이 외우는 게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좀 참고는 하시라고 제가 올려는 드렸거든요. 물론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못 외워도 어느 부분은 일단 외우고 가느냐? 이거. 숫자. 요거죠. 숫자에 대한 표현, 이거는 외울게요. 예, 이 부분은 외울게요. 뭐 엄청 중요하다기보다 그거는 충분히 유추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 BCD의 숫자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존 비트 자리의 값은 뭐다? 그쵸? 0, 0이다. 기억할게요. 존 비트는 BCD에서는 0, 0. 그러면 나머지는 선생님은 어떻게 유추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8421 말씀드렸잖아요. 8421. 그거를 그대로 좀 갖다 주시면 돼요. 물론 0에 대한 거는 원래는 0은 그냥 00000 이렇게 되는 건데 0000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르게 연결이 됐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되고 이거는 이제 요 자체를 그대로 좀 외워주시고요. 보세요. 나머지는 이 뒤쪽에 4개 비트에 해당하는 거가 4개 비트가 해당 숫자에 BCD 8421 가중값에서 굳이 그걸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그대로 사실 표현을 한 거예요. 자, 1입니다. 10진수 1이에요. 그러면 이진값 4개 비트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 앞에서 아까 제가 8421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0001, 1. 그렇잖아요. 10진수 2다. 그러면 0010. 여기가 1이면 돼요. 그러면 2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1이면. 3이면 2 더하기 1. 2 더하기 1 하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 4면 4, 이 자리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0, 1, 0, 0, 4. 어때요? 연결되시죠? 그러니까 8421에 해당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어느 자리가 있으면 이 10진수의 어떤 이 값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6이 된다, 6이 돼야 된다 그러면 4 있으면 되고 2 있으면 되니까 여기가 1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0이고요. 그게 이게 6이에요. 그러면은 0110에 해당하는 게 숫자 비트, 디짓 비트 자리에 표현되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쪽에 존 비트가 뭐냐만 기억하고 계셨다면 BCD에서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00을 붙였더라. 그러면 00이다. 이렇게 되니까 BCD 코드 6에 대한 표현은 그러면 00, 0110 이게 이제 6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 정도 나왔어요. 예, 기출에서. 그래서 숫자 부분 존 비트는 기억하자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유추가 되니까. 어때요? 아시겠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ASCII에 해당하는 것부터 FCD 뒤에 거 이런 부분들은 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비트 자리나 특징 요것만 살짝씩만 연결을 하시면 금방 학습이 돼요. 이거는. 자, 두 번째로 ASCII 코드에 해당하는 것은 존 비트가 3개다. 존 비트 3개입니다. 얘는 존 비트가 하나 더 늘었어요. 그 다음에 디짓 비트가 4개입니다. 그래서 총 7개죠. 당연히 2의 7승 계산하시면 128가지 종류의 문자 표현이 된다. 이렇게 특징 연결되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페리티 추가해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서 ASCII는 데이터 전송의 표준 코드로 주로 쓰더라.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표준 코드로 주로 이용을 하더라. 자, 얘는 영문, 대소문자 구분돼요.
BCD만 안 된다 그랬어요. BCD는 안 되고 뒤에 나오는 애들은 다 됩니다. 영문자, 대수문자 구분이. 자,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BCD처럼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드렸잖아요. 물론 다 아시면 좋습니다만 적어도 이거는 기억하자. 뭐 숫자에 대한 존비트. 자, 아스키에서도 숫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존비트가 3개잖아요. 얘는 세 자리는 0, 1, 1로 들어갑니다. 0, 1, 1. 그러면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요. 만약에 숫자 6에 대한 표현을 하겠다. 얘는 7개 자리잖아요. 그죠? 7개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3개가 뭐다? 존비트에 해당하는 자리고 뒤쪽 4개가 역시 숫자를 표현하는 디짓 비트 자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3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숫자 6이다. 그러면 숫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존비트는 0, 1, 1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0, 1, 1이다. 그 얘기예요. 0, 1, 1이라고 존비트 자리가 채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이라는 숫자에 대한 디짓 값. 예, 그러면 그대로 0, 1, 1, 0. 6이라는 거, 이 숫자에 대한 디짓 값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아스키 코드에서 6이라는 값에 대한 코드 표현 값이에요. 어때요? 아시겠죠? 느낌 연결되시죠? 그래서 요거 디짓 비트에 해당하는 거 알면 이거는 이렇게 유추가 되니까 여러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FCD 코드거든요. 자, FCD 코드. FCD 코드에서도 자, 얘도 FCD에서도요. 얘는 확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앞에 BCD가 이진화, 10진 코드였잖아요. 근데 얘는 확장, 그거보다 확장된. 예, 그래서 확장, 이진화, 10진 코드라는 표현을 하고요. 자, 얘는 보니까 존 비트가 4개, 하나 또 늘었어요. 그 다음에 디짓 비트에 해당하는 게 4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BCD, ASCII, FCD 오면서 디짓 비트의 개수는 4개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존 비트 자리가 2개, 3개, 4개 하나씩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존 비트 자리가 데이터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비트 자리인데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더 데이터에 대한 구분을 많이 정밀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문자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총 8개예요. 그러면 2의 8승이니까 256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페리티 추가 가능하고 영문 대소문자 구문 되고요. 자, 여기서도 4개가 존 비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숫자 부분 볼까요? 자, 숫자 0에서 9까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존 비트는 1, 1, 1, 1, 1, 1, 1, 1. BCD는 00이었죠. 예, 얘는 FCD는 1111. 어때요? 지금 외워졌어요? 아스키는 아까 얼마였어요? 아스키는 0, 0, 0, 1, 1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최소한 요거는 좀 구분을 하시자라고 해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강조는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하게 존 비트로 구성되고 디짓 비트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서 확장된 이런 형태의 이제 BCD, ASCII, FCD 이런 형태 외에 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4번째로 나오는 유니코드. 근데 요거 한번 더 기억할까요? 아까 맨 앞에 BCD에 해당하는 거는 일반 우리 컴퓨터에서,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코드로 쓰인다면 이 FCD가 확장이잖아요. 그죠? 얘는 좀 대형 기종의 컴퓨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아무래도 대형 기종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라든지 종류가 좀 많으니까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거 이제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나온 게 유니코드예요. 자, 이 유니코드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앞에 3가지 나왔던 거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 국제 공통 문자, 국제 공통의 문자 부호 체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문자를 몇 개 비트? 이거죠. 16개 비트로 표현한다. 16개 비트. 16개 비트니까 바이트로 표현하면 2바이트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쵸? 그러다 보니까
2의 16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수가 65,536자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웬만한 언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다 표현이 된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는 모두 다 16개 비트다. 무조건 2바이트에 해당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니코드의 체계에 대한 게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영문 대문자다. 그러면 A의 유니코드에 대한 게 0041이다.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진 체계의 형태로 간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자 보세요. 0041이잖아요. 그대로 이진 체계의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를 제가 이렇게 끊었어요. 4개씩.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4개 비트씩 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연결을 쭉 해보시면 0, 0, 그 다음에 보세요. 0, 1, 0, 0이잖아요. 그쵸? 우리 841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면 어느 자리에 4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0, 1, 0, 0, 요 4, 8, 4, 4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머지는 0. 이게 4예요. 그 다음에 0001, 이게 1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진체계 형태의 값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예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요런 거, 첫 번째 문장에서, 얘는 공통의 문자 부호 체계다. 그래서 언어 상관없이 모든 문자를 몇 개 비트? 16개 비트, 16개, 2바이트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을 한다. 최대 65,536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종 뭐 어떤 형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거를 유니코드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의 공간, 그러니까 용량적인 부분과 계산하는,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접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신 내용까지가요. 우리 지난번에 숫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표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숫자 데이터의 부동소수점 끝부분도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문자 자료, 문자 데이터의 표현에 있어서 BCD, ASCII, FCD 그리고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표현까지 각각의 특징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뒷부분에 계속 이어서 그 외에 기타 코드 체계들 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그거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